여태까지 한국 정치와 재벌을 그린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정치인, 재벌, 회장은 모두 남성이었죠. 지난 14일 공개된 넷플릭스 11부작 드라마 킹메이커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재벌 그룹사 해결사 역할을 하며 똑부러지는 전략기획실장 황도희는 그룹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그룹을 벗어나며 여성 노동인권 변호사 오경숙을 서울시장에 출마시키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립니다. 그의 선거 캠프도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승부를 벌이는 아기는 재벌 그룹 사위인 백지민이고 그를 뒤에서 후원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법한 재벌 회장은 여성 절대 파워 손영심이죠. 재벌 회장 후계 구도도 두 딸이 경쟁을 합니다. 오경숙이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내고 처음 맞붙은 상대는 노련한 삼선의 여성 국회의원 서민정이죠. 극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고 노동자는 김선영이 맡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요 보도를 하는 기자도 모두 여성이었죠.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열쇠를 모두 여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킹메이커는 정치를 주요 소재로 활용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는 시작부터 현실 정치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옵니다. 남성 정치인들의 비서 성폭행과 미투가 바로 이 드라마의 시작 지점인 것이죠. 무소속인 오경숙과 국민개혁당 서민정 삼선위원회 단일화 경선 이야기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경선을 모티브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민주당 측에선 이 경선 제안을 수용하고 경선에서 지면 민주당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는 등의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드라마에선 오경숙이 제안한 경선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하는 대목에선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 드라마의 빌런 백재민이 커터칼 테러로 동정표를 얻는 모습은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 도중 피습당해 얼굴에 상처 입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 대표가 병원에서 회복 중인 선거 상황을 묻었던 대전은요? 라는 말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었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평균 크기를 아십니까? 0.3평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드라마에서 오경숙이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신문지를 가지고 나와 들어눕는 장면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들어누웠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노 의원은 당시 구치소에 있던 박근혜 씨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반 재소자들은 더 좁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누웠었죠. 시민 정치를 외치는 삼선 의원 서민정이 고액의 피부과를 이용하고 고가의 필라테스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경선 직전에 터져 타격을 받는가 하면 오경숙이 시민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도 그려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현실 정치와 닮은 점은 드라마에서 정책 대결은 없다는 대목이었는데요. 투표일 2주 전을 그린 드라마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뒤집고 뒤집히는 양측의 네거티브전을 전개하는데 이 과정이 재미를 더하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정책 대결이 없던 지난 대선과 너무나도 닮아있어 씁쓸함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킹메이커의 또 다른 서사 줄기는 재벌이었죠. 아시아 최고의 면세점을 짓기 위해 재벌이 전 관계를 대상으로 벌이는 로비, 언론과 권력을 쥐고 흔들려는 행태, 재벌집 자녀가 갑질로 조사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 니들 딜리버리야? 비자금 사건 때 검찰청 앞에서 벗겨진 저 신발, 그 딸이 체포될 때 입었던 스위스산 패딩, 경영권 승계 파문 때 당사자 손에 들려있던 이 드레스백 검색어 1위 찍고 완판됐지? 이렇게 사람들 눈을 가리는 거야. 우리가 모신 오노 일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뭘 입고 뭘 신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걸 못 맞췄으니까 너 같은 시간도 못 맞추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일에 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은채령 장모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의 패션 아이템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행태, 혼외자 이슈까지 모두 흔한 재벌 스토리입니다. 연출을 맡은 오진석 감독은 지난 11일 제작 보고회에서 킹메이커라는 제목을 두고 영어에 킹메이커라는 말은 있지만 킹메이커라는 말은 없는데 그만큼
정치나 권력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것이었다는 뜻이라며 그 세계의 두 여성이 정면으로 나서 충돌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약자를 위해 싸우냐는 대사를 거론하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렬한 이야기, 센 캐릭터로 소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라고 전하기도 했죠.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참 드라마라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킴 메이커는 아찔한 하이 위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진두지휘하는 김희애의 노련한 연기와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 가득한 정치인을 연기하는 문소리의 조합이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도 볼만했습니다. 역시 명품 배우들이었죠. 김희애와 문소리는 이 작품에서 처음 만났다는데요. 문소리는 제작 보고회에서 김희애와의 연기를 두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다면서 눈 질끈 감고 식사 요청도 했는데 어느 순간 서서히 호흡이 맞는 순간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낙에 아우라가 있는 배우 김희애 씨라 아마도 어렵긴 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의외의 역할은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밥을 잘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남편 이미지 류수영의 악인 연기였는데요. 너무나도 실감나게 연기해서 믿기도 했습니다. 또한 킴 메이커는 현실에 있던 사건을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현실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들의 갑질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 숙인 머리가 드러나며 극중 은채령 상무의 희번뜩한 눈매와 탈모는 2014년 당시 조연아 상무의 보도사진이 그대로 생각나는 장면이었죠. 당시에도 전혀 반성 없던 조연아의 숨겨진 재벌가 속내를 드러내는 태도가 논란이 일었지만 그 당시 조연아가 입은 코트와 가방이 화제가 되며 그녀가 탈모가 될 수밖에 없던 사연, 그녀의 사생활이 드러난 기사로 곧바로 도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조연아의 반성 패션으로 2014년 인터넷과 지면에 실린 사진들인데 이때 언론들은 조연아의 갑질보다는 그녀가 입은 코트는 로로피아나이며 이 브랜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착용했던 상위 1%의 명품이란 것을 강조했죠. 조연아의 키가 이만큼이고 그래서 단화 패션도 소화할 수 있고 그녀가 둘렀던 머플러는 수천만 원짜리라는 그런 가십거리의 기사를 내며 조연아의 갑질 논란은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무엇이고 상위 재벌의 라이프 스타일을 궁금해하는지 그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바로 이용했던 혹은 언론에서 이용을 한 것인지도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던 사건이었는데 드라마에서 나와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학력 위조와 불륜 스캔들로 전국을 강타했던 2007년 신정아 변양균 스캔들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2008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임명된 신정아가 예일대 출신이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고졸 출신이면서 허위로 기재한 학력과 경력 그리고 정치계의 거물과의 부적절한 스캔들로 교수까지 임명되고 2008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에 오르는 스캔들이었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당시 언론은 신정아 변양균의 자극적인 스캔들과 신정아가 검찰에 출두했던 패션을 집중 보도했는데 한국 지도자들의 학력 검증과 비리보다는 대중들의 호기심과 은밀한 엿보기에 더욱 열을 올리기도 했었죠. 신정아가 검찰 출두 시 들었던 입생로랑의 범피팩은 아직 국내에 시판되기 전인 디자인이었는데요. 신정아가 처음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입었던 신정아가 들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관심으로 인해 판매율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신정아가 처음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입었던 알렉산더 맥퀸 티셔츠는 당시 가격으로 50만원이 넘는데도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마시킬 때마다 사건의 본질을 보는 언론보다는 패션과 스타일을 파헤치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기사로 물을 흐리는 언론과 기득권 권력의 결탁을 이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똥개 그리고 스카프의 의미 Ne baisse pas trop votre garde. Avatar reste avatar. 고마워요. 몸 안 사리고 원초적으로 충성심 어필하는 거 회장님이 아주 좋게 보셨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돌한 그 본능이
동아줄을 내려준 거야.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작정하고 키운 꿈나무도 아니고 임원진 라인도 아니고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명문가의 자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제도 아닌 황도희. 그녀가 재벌가의 실세가 되고 재벌가의 수족이 되는 과정을 초반에 보여주는데 황도희는 항상 스카프를 메고 재벌가의 사람을 만납니다. 스카프의 의미는 바로 황도희라는 캐릭터는 재벌가의 똥을 치우는 똥개이며 계속해서 차고 다니는 실크 스카프는 재벌가들의 목줄인 셈이었죠. 황도희가 신입사원 시절 바람에 날아간 회장의 스카프를 서슴없이 물속으로 들어가 회장의 스카프를 구하는 모습은 황도희의 캐릭터를 보여주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가의 회장 눈에 들기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녀. 황 실장이야. 어쩜 이렇게 원색적으로 다 여론을 확 뒤집을까? 주변에선 너무 오버한다고 비웃고 뒷담화를 시전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정작 재벌가의 대화에서 똥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다소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재벌가의 입장에선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충직한 똥개였던 셈이죠. 재벌가의 똥개였던 황도희는 명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불기소 처분 준비하시죠. 또 다른 똥개들을 재벌의 위상으로 언론도 좌지우지하며 검찰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슈퍼파워 우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재벌 회장이 친구들과 황도희 앞에서 불어로 대화하는 장면은 최상위 재벌이 일반인을 대하는 태도를 비춰줍니다. 똥개는 어쩔 수 없이 똥개다. 자신과는 결이 다른 인격체이고 절대로 그들 클래스에는 낄 수 없는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 풍자를 보여줍니다. 재벌가의 똥개는 결국 각성을 하게 되고 은성그룹 재벌가 사위의 시장 공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재벌가의 본질의 환멸을 느끼게 되며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재벌가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드라마로 인권 변호사 우경숙이 자신이 몸담아 충성했던 은성그룹의 사위에게서 이기게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회장 앞에 스카프를 벗어 던지며 목에 차고 있던 목줄마저 끊어버리며 똥개에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진 은성그룹의 사위 역시 똥개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현실에서 일어났던 언론들과 기득권 재벌의 결탁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며 왠지 마음 한구석 불편하게 보면서도 드라마라서 가능할 것만 같은 승리를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특별한 액션 없이 긴장감 있게 잘 만든 드라마 같은데요.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